3천이 깨질랑 말랑하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시장이 더 좋다고 봐요. 아직 삼성전자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시작을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게 네, 아닌가. 너무 맞습니다. 제작진이 질문을 아주 세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연불리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올해 유망업종 탑5를 뽑아달라.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다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자, 이거 질문은 너무하다 싶은데 반도체주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종목 베스트 3.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이게 미리 좀 쓰셨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여기 정답 다 나오는데. 제 생각에 작가님이 자기 종목 적어놓은 확실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이 지금 네네. 줄줄이 대기하고 아유, 있습니다. 아유, 야, 거의 좋습니다. 종목 상담이 아닌가 보면서. 샀다 하면 떨어지고 팔았다 하면 오르고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 변동성까지 요즘에 또 커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렵게 보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죠.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염블리가 등장하지 않는 채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3천이 깨질랑 말랑하다가 또 네. 힘들게 세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시장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작년 11월부터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가는. 네, 그래야 사실 오래 가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마라톤도 천천히 뛰면 오래 가는 것처럼, 네. 뭐 우리가 100m 달리는 것처럼 뛰면 사실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퍼져버리는 것처럼. 또 긍정적인 건 아직 삼성전자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시작을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게 네, 아닌가. 너무 맞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만 제외하면은 시총 뭐 1등부터 이렇게 10등까지 놓고 보면 분위기들이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조금씩 완만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그렇게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 거지만 그 내면에서는 어쨌든 대형주들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도 뭐 그냥 요 정도 되는 완만하지만 좀 부드럽게 잘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쳐다봐야 될 어떤 변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상반기 최대 리스크가 이제 연준이 이제 돈 푸는 거 줄이는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나올까봐 많이들 이제 좀 놀라셨는데 연준이 보통 그 이제 경제 상황을 미리 좀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해가지고 자 우리 금리를 얼마 후에 올리겠습니다. 예측 기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한마디로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저도 할 것 같은데. 예, 그걸 보고 하겠다고. 네. 어쨌든 저는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이 연준을 이제 시장이 믿기 시작했어요. 안 믿었거든요. 근데 뭐 돈 파이트 패드라고 하는데 가장 우려됐던 이제 너무 좀 경제가 빨리 정상화돼서 연준이 돈을 좀 줄이는 그런 리스크는 일단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좀 시각은 다들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연준이 뭐 가을이나 늦어도 한 11월 정도에는 또 이거 테이퍼링 언급하는 거 아니냐. 네. 일각에서는 뭐 8월 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 번의 위기는 좀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의 방향이 다시 뭐 이렇게 옛날처럼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번 2월, 3월과 같은 약간의 박스권 조정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과거를 우리가 뭐 돌이켜 보면은 어쨌든 경제가 정상화될 때는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시장은 거의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쵸? 예, 예.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도 한 번에 분명히 저도 위기는 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시장이 망가지는 위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좀 조정 정도만 보고 있지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가장 궁금한 거. 네. 이건 연불리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유망 업종을 뽑는다면 이런 질문은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제작진이 질문을 아주 세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연불리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올해 유망 업종 탑5를 뽑아달라.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잘하신 것 같고요. 썸네일로 쓰려고 네.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제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개로 좀 구성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성장주 내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반도체. 뭐 이건 너무 식상하지만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네. 회의를 했잖아요. 이제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건 삼성전자 비롯해서 한국이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셔야 될 게 미국이 원하는 건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입니다.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를 원하니까 파운드리 쪽에 좀 강점이 있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랑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오스틴 공장 증설을 발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안 그래도 증설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요청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백악관까지 가서 싫습니다 얘기하기는 예, 쉽지 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좀 시간 문제 아니에요. 네. 근데 투자는 항상 저는 반박자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여러분 포트에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좀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이제 전기차랑 배터리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네.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하면서 뭐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 뭐냐 문매를 맞아버렸잖아요. 사실은 네. 주가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전기차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 커나가는 시장이고, 테슬라도 작년에 배터리 데이 하고 나서는 마치 자기 혼자 할 것처럼 하더니만 LG화학 손을 떡하니 또 잡았어요. 네. 혼자 하기가 지금 쉽진 않거든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인프라 법안에도 그 170조 원 정도인 거예요. 그 전기차 이제 부양안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하고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2차전지한테 엄청난 호재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잖아요. 네, 다 짓고 있죠. 예, 있는데 GM, 포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기업들을 이 충당을 하려면 배터리 공장을 어쨌든 지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LG하고 SK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뭐를 할까? 중국 CATL이 1등이잖아요. 네. 중국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걔네 빼려고 거기다 짓는 거 네.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2차 전지만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하고도 같이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사업하려면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야 관세 혜택도 받고. 네. 그러면 현대차, 기아도 시간의 문제지 저는 미국에 증설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것도 호재냐면 미국 대통령이 또 원해요, 그거.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뭐 자동차도 좋고 네. 이쪽 섹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경기 민감주를 사실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사이클이 너무 진폭이 심하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민감주 중에서는 성장주로 좀 뭔가 바뀌는 기업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감한데 성장한다. 사이클이 일단 적어도 1, 2년은 위로 갈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는 그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우리 포스코가 상당히 수년간 그 요리를 배신해 왔거든요. 네, 너무 배신해 와서 예. 저도 이게 포스코가 진짜 될까 그랬는데 어쨌든 실적이 이번에 너무 잘 나온 데다가 중국이 이번에 감산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 때문에. 근데 중국 탕산시가 철강 생산량이 제일 많은 도시인데 아예 대놓고 그냥 중국 정부에서 생산 줄여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고,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네. 중국 정부에서 무조건 환경 규제 시켜버릴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감산이 들어가면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철강 가격에 의해서 포스코 실적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편안하게 포스코가 좀 약간 성장주로 좀 대접을 받지 않을까. 그동안 가치주였는데. 네. 네 번째는 건설업종. 건설이요? 예. 제가 건설을 상당히 오래 들고 있는데 들고 계세요? 야, 이게 드디어 피해 올랑말랑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건설도 이제는 한 2년짜리 성장주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완벽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급 늘려라고 지시를 해버렸고, 그다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이건 그냥 결정타죠. 제 집도 생길런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은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 5년 만에 진짜 엄청난 지금 빅사이클이 한번 오는 것 같은데, 지난 5년의 인고의 시간 동안 되게 주가도 못 가고 힘들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인고의 시간 동안 돈은 잘 벌더라고요. 은행주처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네, 돈은 제 주식이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은행주 같은 거예요. 네. 정부가 눌러버리잖아요. 야 너네 돈 벌어? 근데 그거 뭐 배당도 줄여라. 뭐 이익 공유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건설도 마찬가지죠. 너네 돈 버는 거 알겠는데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규제 자체를 하니까 주가가 엄청 쌌죠. 그 예전에 대림건설이죠. 네. DL건설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PER 2배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작년 말에 예, 예. 이게 실화냐 진짜. 아니 근데 돈은 잘 버는데 네. 그렇다고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 2배짜리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건설회사들에. 지금은 좀 올랐어요. 올라서 지금 PER이 3배인가 4배 되는데 네. 이 기업들이 8배 가면 안 되나요?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린 데다가 주가까지 써요. 이런 조합이 사실 없거든요. 건설주는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올해 좀 최고의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전 이제 본전 왔다고 지금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절대 파시면 안 될 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적어도 사이클 좀 더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좀 뻔하지만 마스크 벗을 때 네. 좋아질 섹터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벗을 때 화장품인가요? 뭐 화장품도 있고 아, 예.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그 이 색조 화장, 두 번째는 면세점. 하반기에 백신이 많이 접종이 있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근접 국가끼리는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랜만에 훈풍을 불 것 같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돼도 저는 잃을 게 없다. 왜냐 주가가 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바닥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정상화됐을 때 수혜받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쪽과 관련돼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식자재, 단체 급식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이 작년에 그냥 죽을 썼잖아요. 네. 아니 공급을 못 하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나가니까 단체 급식이 막혔는데 이제는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쪽 업종들은 하반기에 제 시나리오대로면 좋아지는데 주가가 아직은 바닥권에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접근하기는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작진이 여기까지 얘기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핵심 질문을 넣어주셨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그 5개 섹터. 자, 그 중에 가장 전망이 밝은 탑 1을 꼽으신다면 저는 건설 같아요. 건설이요? 예. 물론 5개 다 좋은데 예. 건설이 왜냐면 그 건설업종 우리나라 그 대표 기업들 월봉 한번 봐보세요. 진짜 처참해요.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빠져가지고.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뭐 친히 산 알고. 다음에 단 한 번도 플러스로 올라간 적이 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방이 막혀 있고, 네. 그러니까 밑이 안 뚫릴 기업들 있잖아요. 그게 건설업종 같아요. 이제 밑이 뚫릴 일이 없잖아요. 201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거든요. 아,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총리님을 좀 더 잘 뵀어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총리님을 좀 그때 뭐 신뢰하지 건설 못해서. 건자재 회사들이 좀 난리가 났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 사이클이 한번 올 것 같아서 건설도 좋은데 저는 건자재도 좋게 봐요. 뭐 네. 인테리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큰 사이클이 온 것 같아서 굳이 어쨌든 5개 중에서는 꼽아보자면 건설 건자재 아, 이쪽을 좀 꼽아보고 예. 싶습니다. 절대 안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조금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주를 말씀하셔서 삼성전자가 아직 출발을 안 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올해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그 하이닉스가 좋은 배경은 메모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디램 가격 중에 일부는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C가 워낙 판매가 또 잘 되니까 디램 가격 올라가고, 또 낸드 플래시도 하이닉스는 사실 적자 기업이에요. 낸드 쪽에선 적자인데, 근데 낸드 플래시도 점점 플레이어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6개인가 7개 업체 됐던 것 같은데 인텔을 인수했잖아요. 하이닉스가 네, 인수를 인수했죠. 했고, 근데 마이크론이 또 도시바인가요? 일본의 키옥시아. 네. 그거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럼 플레이어가 또 줄게 되겠죠. 그럼 자기들만의 과점이 될 텐데,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이 자체로.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네. 예, 그래서 낸드도 지금 굉장히 좀 안정감을 많이 찾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삼성전자는 되게 좀 복잡한 게 디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뭐 세계 최강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식상해요.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냐. 삼성을 평가할 때는 되게 냉정하세요. TSMC랑 격차 어떻게 줄일 거야.
이거를 지금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TSMC는 이제 1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너 1년에 10조 투자해서 뭐 어떡하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장이 원하는 건 증설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스틴 공장 증설 20조 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발표가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설이 무서운 게 아닌 게 이 파운드리 쪽은 사실 없어서 못 만들어요 지금. 그 우리가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7나노 이상을 하는 업체는 지금 TSMC랑 삼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 TSMC를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민기적거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럼 투자들이 안심을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이제 관대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출발할 것이다. 네, 그래서 좀 버스 떠나기 전에 네.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굉장히 오래 잡고 있습니다. 네. 꼭 잡고 조금만 있는데요. 더 잡아보시죠.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응원이 또 용기가 팍팍 나는데. 자, 그러면 근데 반도체 질문이 오늘따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네요. 디테일하시네요.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이 지금 네네.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야, 거의 좋습니다. 종목 상담이 아닌가 보면서 반도체주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종목 베스트 3. 반도체에서는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비메모리 쪽인 것 같아요. D램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들 중에서 비메모리향으로도 이렇게 넘어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저는 하나머티리얼즈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뭐 파츠라고 하는데 소모품이에요. 그게 이제 공정을 반복하다 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한번 좀 꼽아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게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이게 미리 좀 쓰셨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여기 정답 다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작가님이 자기 종목 적어놓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자기 종목 적어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이건 네. 비메모리는 아닌데 낸드 플래시가 예전에는 그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땐 단독 주체처럼 이렇게 옆으로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D 낸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트처럼 이 단수를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구멍을 뚫는데 가운데 홀을 뚫어가지고 그 연결을 한대요. 근데 이게 단수가요 128단 정도까지는 한 번에, 그러니까 176단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선을 2번 연결해야 돼요. 네. 그럼 공정이 2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갈 공정이 2번 들어가면 반도체 장비 소재, 그러니까 낸드 쪽에 특화된 기업들은 땡큐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솔브레인이에요. 솔브레인 기업이 그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예. 소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수혜를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공정 단수가 늘어나니까. 그다음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저의 좀 탑픽 중에 하나거든요. 아. 사실. 네. 근데 이 기업이 뭐냐면은 그 열 처리 장비를 좀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웨이퍼를 보면은 공정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 반도체가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레이저로 쏴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들을 하는데 이 레이저 열 처리 장비라고 합니다. 열 처리 장비를 해주면 이 웨이퍼가 굉장히 깨끗해져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이 회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그 반도체 보면 거기에 상표 붙어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네. 그거 레이저로 쏘거든요. 얘네 장비를 쓰잖아요. 자기 로고 박는 거요? 네, 로고 박는 거. 아, 그거 예. 다 레이저로 이렇게 마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킹 장비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장비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 정도는 한번. 일단 반도체 보시면 장비 좋을 것 소재 같습니다. 쪽은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왜냐면 그리고 뜻하지 않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아, 제발 투자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면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니까. 네,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배터리 쪽 또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저는 계속 그 큰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LG화학이 등 2차 전지 이 기업들은 그러니까 퍼가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고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퍼만 보면은 감이 손이 안 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뭔가 갑자기 기스가 나면 주가가 부러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이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기로 쭉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옛날에 애플 아이폰인가요?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에 등장하고 나서 침투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침투율이 한 15%인가요? 네. 그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중화가 됐는데 15% 가는 거를 그 업계에서는 2025년으로 보더라고요. 전기차가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 따르면 그때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완성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네. 시장이 커지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앞으로도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또 갑자기 GM이 우리 또 내재화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현대가 내지 네. 네. 올 수도 있는 그럼 또 빠지겠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담아야 된다. 아. 오히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도 조금 죄송한 질문인데요. 그거 말고 좀 유망한 좀그 밴더라든지 배터리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약간 배터리도 소부장 기업 중에서 한 3개만 꼽으면 일단 첫 번째가 저는 LNF라는 그 배터리 양극재 만드는 기업인데, 원래 이제 배터리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이 이 양사가 쌍벽을 이뤘어요. 탑2인데 LNF는 좀 밑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갑자기 요즘에 LNF가 급부상을 하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했거든요. 얼마 전에. 원래 LG화학 밴더예요. LNF가 주로. GM 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GM하고 LG화학의 합작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요걸 일단은 한번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 이번에 납품에 성공했어요. 네. 그 밴더가 다양화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배터리 회사들에 또 납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에서 LNF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 밴더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 아시겠지만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네, 안 해요. 뭐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만도 한데. 네. 근데 최근에 다행스러운 게 아직 삼성에선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미국 배터리 공장 증설 카드 만지작거린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저도 이것도 아까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처럼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밴더를 잘 봐야 되겠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신흥 SEC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이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것도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SKC 네. 동박회사잖아요. 가장 유명하죠. 예. 근데 왜 SKC를 저는 주목을 하냐면, 물론 좀 주가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동박이 그 약간 이제 요리할 때 쓰는 그 은박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최대한 얇게 만들수록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력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하나 더 있는 게 중국의 세계 1등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왓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름을. 네. 그 왓슨이라는 동박 세계 1등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를 또 공교롭게도 SK가 지분을 30% 갖고 있어요. 지주회사. 예. SK 그러면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기술력은 SKC가 1등, 그 다음에 물량은 왓슨이 1등.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그럼 SKC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투자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용한 걸 봐서는 안 들고 계신 거예요. 예. 아까 전에 굉장히 환호성이 들렸는데 이 종목들은 좀 조용하시네요. 여기 근데 써 있지도 않네요. 그러게요.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자동차 주들도 역시 그 밴더들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데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네. 연관이 돼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전기차에 이제 막 새로 진입하려고 할 텐데 네. 이쪽은 좀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를 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 필수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드는 기업과 아닌 기업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부품은 일반 내연기관차의 부품보다 단가가 거의 40배가 비싸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을 요하니까. 근데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더욱더 프리미엄을 받을 거 아닙니까? 현대모비스가 하는 게 이제 그런 사업이잖아요. eGMP 플랫폼. 거기에 배터리 딱 깔고 그다음에 구동 모터 넣어가지고 그래서 조립을 해서 이제 밑에 스케이트보드 만드는 그걸 하는 게 현대모비스잖아요. 굉장히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또 만도 같은 기업은 전기차 쪽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도 핫하잖아요. 네. 자율주행에 관련된 다양한 또 부품들 그런 것들을 만도가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 그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네. 그 한온 시스템이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PER이 비쌀까? 자동차 부품 회사가 PER이 막 20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열관리 시스템 세계 2등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이 열관리 시스템은 전기차에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난방도 하고 히터도 하고 에어컨도 이 공조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엔진이 없잖아요. 전기차가 네. 없기 때문에 따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고,
한온 시스템이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한온 시스템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근데 한온 시스템이 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현대위아가 엔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회사 망한다고 봤거든요. 이제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열 관리 시스템을 이쪽에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력은 한온에 비해서는 모자라겠지만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현대위아가 만들어내겠죠. 고품질에. 그래서 현대위아도 열 관리 시스템 쪽으로만 만약에 성공하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위아는 한번 좀 다크호스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연불리께서 4차 산업 관련주는 꼭 하나 보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마디로 빅데이터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 SDS, 네. 그다음 포스코 ICT, 네.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CT, 빅데이터를 지금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이 기업체에서 모은 이 빅데이터들을 다양한 곳에 뿌려줄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대기업 계열사에서 SI 업체들을 한번 저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예. 있으시네요. 예, 그럼 이제 종목 얘기를 조금 접고, 우리 개미들은 뭐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이게 참 어려운데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 연불리만의 꿀팁 더마스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린이 분들이나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제발 분산 투자, 적어도 저는 10종목 투자하시라 그러거든요. 10종목. 예, 네. 골고루 분산해서 하시면 리스크가 일단 줄어들어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구단처럼 해라.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포트를 딱 구성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번 타자는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기업, 아니면 그 4번 타자는 나의 핵심 종목, 이렇게 홈런 칠 수 있는, 뭐 9번 타자 같은 경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9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로 구성을 하라고 하는데, 야구단처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종목별로 내가 핵심주는 뭐 4번 타자는 좀 더 비중을 싣고 네. 9번 타자는 뭐 5%만 싣든지. 주린이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에 노출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목 하시는 거예요. 한 종목은 그냥 고스란히 변동성이 노출되잖아요. 적어도 10종목 정도는 분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너무 좀 상투적인 얘기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매일 공부할 수 있는 보고서를 보시든가 뉴스를 보시든가 아니면 여기 그 더 마스터를 보시든가 네. 상관없습니다. 훌륭한, 예, 가장 예. 훌륭한 제안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거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1년, 2년 쌓이면 그게 자기 빅데이터예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기업이 딱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럼 내가 투자를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힘든 건데, 제발 좀 엉덩이를 무겁게, 인내심. 자꾸만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장에서 계좌가 녹잖아요. 녹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가 안 가는데 옆에 철강주가 날아가요. 반도체 팔고 철강주 사요.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한 2주 후에 바뀌어요. 철강주는 또 빠지고, 아니나 다를까 반도체 올라오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네. 사실상 굉장히 손실이 커지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기껏 기다렸다. 그건 경험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많은 예. 빅데이터를 잘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네. 갖고 있어요. 확실한 예.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이 된다고 확신하고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진짜 엉덩이 내리깔고 좀 그 긴 호흡으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스카이더 마스터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죠. 네, 아유, 저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 섭외 요청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연히 와야죠. 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저희는 아마 반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연 부장님은 안 돼. 그거 요청하지 마. 지금 나오시는 게 몇 개인데 바빠서 안 돼. 분명히 이랬을 건데. 또 나와주셔서 어쨌든 정말 시간 내서 좀 나오길 또 잘한 것 같고요. 또 저희 또 같은 또 이베스트 식구였잖아요.
않았나요? 제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과거에. 네. 그래서 제가 오래 근무했으면 저희 팀장님이 되시지 않았을까. 예,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이더 마스터, 오늘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시죠. 염승환 염물리 부장님 모시고 뭐 전체적인 산업과 심지어 종목까지 깊게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할 맛이 나는 마스터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대가 중에 대가 두 분 모셨는데요.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상무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번 스텝업한 거에서 조금 더 스텝업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면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격차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만은 분명해요. 요즘 바이든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돈을 더 찍겠다는 정책이 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은 없나요? 80년대에도 한 4년 정도는 혼자서 열심히 있어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축공화국이기 때문에 버티더라고요. 87년 10월 달에 부양 안 하겠네 생각을 하면서 다우존스가 하루에 24%가 떨어지더라고요. 블랙몬데이, 예. 1929년 대공황 이후도 그랬거든요. 4년 가다가 37년에 또 주가 지수가 한 50% 정도 폭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호황이 이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몇 년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몇 년이요?